그러면 바로 리플을 할게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1974원 결국에 어제 깨졌나요? 오늘 깨졌나? 오늘 깨졌구나. 오늘 시작이 2050원이었으니까 오늘 지금 현재 기준으로 1974원 2,000원이 또 깨졌습니다. 2,000원이 근데 처음 깨진 게 아니죠. 이때도 계속 깨지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고, 어떻게 보면 2,000원이 좀 계속 이 지지대 역할을 했던 그 가격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올라갈지 또 지켜봐야죠. 현재 4시간 봉을 보면 아까 비트는 이제 살짝 깨진 게 보이잖아요. 일단 리플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을 위아래로 좀 흔들었거든요.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진입을 했다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거를 이 박스권을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면 살짝 이것도 걸쳐 있는 거죠. 아까 비트하고 살짝 비슷하죠. 이렇게 내려서 보면은 여기까지 좀 내려서 보면은 완전히 돌파하기보다는 살짝 깨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 얘도 좀 더 확장해 보면 이런 흐름이긴 하다. 근데 이제 이더 같은 경우가 확장이 안 되죠. 확장이 안 되고 요까지 아래 꼬리까지 봐서 이렇게 해도 한 요 정도, 아주 크게 이탈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이다. 일단 비트 이더 리플이 4시간 봉 기준 하방으로 이탈한 것은 팩트입니다. 21선으로 보면 그래도 리플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이런 상승이 나와가지고 그때 고용지표가 잘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아직 매크로 쪽으로 좋아진 게 없다 해서 결국에는 월요일날 해서 이 하락이 그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하락이 나오면서 그래도 이 21선 근처까지는 갔었거든요. 근데 이 21선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엔 넘어서지 못하고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작가가 딱 21선하고 맞닿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상승해도 21선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결국에는 하방으로 방향을 틀었고, 오늘도 더 하락해가지고 지금 현재 21선은 1.41달러, 현재 가격은 1.34달러까지 조금 다시 이격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21선도 넘기기가 힘든 거예요. 비트도 마찬가지고 리플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이 리플은 지금 지난주 주말에 이게 넘어가지고 뭔가 좀 힘을 받나라는 그런 이제 기대가 차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21선을 넘지 못하고 흘렀다. 그래서 이 지금 볼린저 밴드 폭입니다. 그래도 이 21선하고 지금 붙는 흐름이 나와서 그 덕에 지금 이 하방으로 발산했던 것이 상당히 지금 수축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많이 내려왔다. 조금씩 이제 응축의 힘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시기까지 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더 하방으로 가진 않아야겠죠. 지금 상당히 수축을 하기는 했다. 리플 BTC 페어로 보시게 되면 현재 2067이니까 2100사토시를 다시 넘기는 흐름이 나왔었다가 지금은 또 2100사토시가 깨졌습니다. 근데 뭐 여기 깨진다 하더라도 아직 마지막 이 박스권 1900사토시 부근이 남아있긴 한데 여기는 진입을 안 해야겠죠. 한때는 진입했지만 지금 안 하고 그냥 다시 빨리 올라야 된다. 그러니까는 리플이 비트코인보다 강한 흐름이 나오는 것이 무조건 중요하다.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0사토시가 깨지면 안 되고 2100사토시를 한때는 지지해줬으니까 여기를 빨리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결국에 다시 또 내려왔고 2000사토시만은 지켰으면 좋겠다. 여기 마지막 이 박스권 구간은 진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XRP 이더리움 페어를 본다 하면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지난 주말, 그러니까 지지난 주말에 크게 좀 상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상승했다가 지난주는 반납을 좀 했습니다. 상승의 한 절반 정도를 지금 되돌리고 오늘 아침에 마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 기준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올라왔으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이 리플이 이더보다는 아주 살짝 힘을 내고 있다. 한 1% 정도네요. 지금 보니까 1% 정도 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볼게요. 일단 시총 여전히 XRP는 3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4위하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앞에가 81이고 80이니까 큰 차이가 안 난 상황에서 3위를 유지하고 있고, 연초 대비 YTD 연초 대비해서 비트가 마이너스 26%,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37%, XRP는 마이너스 28%니까 한 비트코인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수준이고, 이더가 연초 대비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대신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는 비트가 이제 마이너스 48로 이제 거의 반토막이 거의 점점 다 돼가고 있고,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61%, XRP가 마이너스 62%니까
거의 한 비슷한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60%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나마 이게 지금 얘네들이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거죠. 나머지들은 더 처참하다. 아발란체는 지금 뭐 마이너스 94%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 보자 말씀드렸던 월봉 차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진, 지금 5개월 연속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역사상 가장 높은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은 5개월 정도 하락을 했으면 이제는 올라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거야, 그거죠.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야 빛이 보이는데, 한 3개월만 지났어도 이 정도면 어두운데 지금 4개월 5개월째, 또 다음 달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 큰 그림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큰 그림을 말씀드리지만 다른 분석가는 리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아까 제가 이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은고라는 이제 트위터에서 활동하시는 요 그림을 잘 주셔가지고 제가 계속 요걸 활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최근에 리플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XRP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청해 주신 XRP 분석입니다 라고 하면서 올리셨어요. 그래서 한번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분석을 하셨느냐. 지금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그때 이제 대폭등 나왔던 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XRP를 14년에서 16년까지 요 매직 구간 이후에 17년 광기장에 폭등했을 당시의 움직임, 이렇게 나왔다. 이때 시계열이 굉장히 타이트하지만, 이게 뭘 말하냐면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시계열이 지금 이렇게 폭등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타이트하지만 이번에는 몸집이 커진 만큼 올라가는 시간이 늘어지는 중이다. 결국 시장이 올라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시총 2, 3위는 지켜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건 코인 시장 전체의 몸집. 그러니까 지금이 요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만큼 한번 슈팅 나오고 지금 이게 빼고 있잖아요. 슈팅 나오고 빼고 있는. 근데 이때는 타이트했지만 지금은 몸집이 커진 만큼 그 올라가는 시간이 늘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제 심지어 올라가고 횡보하다가 광기장에 다시 한번 쏨. 그래서 1000%씩, 즉 10배씩 두 번 올렸다. 2017년도 그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차트, 이전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간다면 긴 수렴 이후에 정고점을 테스트, 그러니까 긴 수렴 이후에 정고점을 테스트가 뭐냐면 2018년 이때부터 긴 수렴 이후에 정고점, 요게 정고점을 지금 테스트했고, 그 다음 근처에서 깊은 조정, 그리고 폭등 시작. 물론 코인 시장과 함께 움직인다. 단독으로 메인 상승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독으로 100% 이상의 폭등은 힘듭니다. 결국 코인 시장의 상승이 뒷받침 돼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리플만의 단독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지금은 힘들다. 물론 이제 나중에 진짜 이 리플의 모든 스위치가 켜졌을 때 그때는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매크로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리플은 비트의 영향을 받고, 근데 비트는 매크로의 영향, 이 미증시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리플이 혼자 막 지랄 발광을 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자산시장이 같이 가는 그때, 다시 코인 시장이 올라가는 그때 갈 수 있는데, 그때 되면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리플 영상에 댓글이 달렸는데 한 구독자님께서 오케이, 시즌 종료 또 한 번 오면 좋겠네요. 일단 1000원 정도로 오면 큰 그림 보고 매수를 하겠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더 싸게 사고 싶은 심리가 가득한 거예요. 지금 시즌 종료 오면은 더 밑에서 샀겠다, 1000원에 사겠다, 큰 그림 보고 1000원에 사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분석가도 그렇고 이 구독자, 이 개미들도 그렇고 XRP가 망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결국 시기가 문제일 뿐 갈롬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어요. 조금 과장해서 모두라고 표현을 할게요.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인정하기 싫은 상당히 많죠. 리플 안 좋게 보는. 근데 결국에는 언제 가냐? 코인 시장이 함께 움직일 때 간다. 폭등 갈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5개월째 하락하고 있죠. 5개월째 하락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멤버십 영상으로 해가지고 이때 말씀드렸어요. 분할 매수 가이드 해서 어디까지 지금 하락 보고 어떻게 분할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이 가격, 말씀드린 가격 솔직히 보면은 처참하죠. 끔찍합니다. 근데 몰라요. 근데 진짜 저는 뭐 설마 그 가격까지 올까 하지만 모른다. 우리가 아까 일부에서도 봤지만 FTX 사태가 터지니까 주봉 RSI가 이때 바닥이었는데 실제 바닥은 이때였잖아요. FTX 터졌을 때. 그러면은 주봉 RSI가 지금 이때 바닥 시그널을 보인다 하더라도 뭔가 이슈가 터져가지고 또 가격이 바닥을 새로 찍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모른다. 근데 그렇게 될 때, 리플 망했다. 이제 내 자산 지금 더 막 쪼그라드니까 그냥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결국에 코인 시장 올라갈 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빠지긴 했거든요. 올라가는지.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가져가야 되는지,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는지는 잘 생각을 해야 봐야 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더 싸게 사고 싶은 심리가 가득해요. 더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거지 XRP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분석가도 더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목이 리플 폭등 임박이었어요. 이걸 언제 썼느냐? 2월 20일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3일 전이네요. 그리고 개미들도 큰 그림 보고 일단 1,000원 정도 오면 매수하겠다. 진짜 1,000원의 그 기회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XRP가 망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분석가든 개미든. 결국 시기가 문제일 뿐 갈롬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몇몇은 인정하기가 싫을 뿐이죠. 그래서 앞으로 가격은 아무도 모른다. 어떻게 될지,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나오고 이란 핵 협상 어떻게 나오고 또 이제 진짜 버튼 누르냐 안 누르냐 합의로 끝나냐에 따라서 시장은 요동칠 수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도 가격이 움직일 텐데 만약에 위로 가면 우리가 뭐 그래도 웃겠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망했네, 코인 시장 망했네, XRP 망했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결국에는 그 아픔을 다 딛고 올라가는지,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내가 가져가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리플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리플을 가장 큰 비중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제 목표가에 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냥 가는 거죠. 그때까지 가고 제가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있으니 저의 그 관점과 저의 방향성에 또 응원을 해주시면서 함께 같이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은 더더욱 그러실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가격이 요동을 칠 때 내가 그런 평소에 생각했던 관점, 전략들 깨지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가격이 상승하고 떨어지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지금의 상황이 되게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지금의 이 장세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근데 불확실하니까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뭐 아직은 살 때가 아니다. 이런 이제 뭐 분석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수량을 모으고 내가 나중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조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분석가가 진짜 그런 분석을 내놓으면서 그 사람은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뭘로 돈을 벌었고 그러면 어떤 전략 갖고 가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물론 그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보이는지 보세요. 단순히 다 떨어질 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살 때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애초에 진짜 아예 그냥 고점이었을 때 그때 앞을 정말 내다보고, 물론 그런 분도 있었죠. 없었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정말 모두가 상승을 바라볼 때 하락 관점을 내서 결국에 그분의 그 뷰가 맞아가지고 오히려 그분이 이제 또 남들과 다른 그런 분석을 내놨던 거 결과적으로는 맞았죠. 근데 지금 와서 한창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아직은 뭐 살 때가 아니다, 더 하락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앞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데에서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남들과 다른 의미 있는 수량을 모으는 겁니다. 수량을 모으는 거다. 그리고 하늘의 운이 맞아서 때가 됐을 때 그때 진짜 큰 수익으로 올 수 있다. 전 봅니다. 더구나 코인 시장은 성장하는 시장이니까 앞으로 더 클 거예요. 앞으로 더 큰다. 아마 그 부분은 여러분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코인 시장 이제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XRP 분석도 아까 그 분석가도 그렇고 개미도 그렇고 어쨌든 더 상승한다라고 보고 싸게 사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고, 망한다라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의미 있는 수량을 모을 수 있을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말씀 보고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